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인 이슈이면서 오늘의 첫 번째 이슈인데 이재명과 시대정신, 이재명이 시대정신이다 라는 주제를 갖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 주제를 왜 가져왔냐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 지난 19일 날 이낙연이 KBC 광주방송 여기 초대석에 나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했냐. 우선 이낙연 당신도 대선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했더니 이낙연 나오겠다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한 주먹의 힘이라도 있다면 국가를 위해 쓰고 떠나겠다 하면서, 사실은 이거는 뭐 사실상 이낙연이 대선 출마하겠다는 선언이죠. 뭐 하던지 말던지 뭐 이낙연 따위가 나온다고 뭐가 있습니까? 나와가지고 이재명 표 그냥 갉아먹는 역할 하고 싶다는 거죠. 하라고 하세요. 하던지 말던지 관심도 없어. 그런데 이낙연 지가 뭐 대선 나오는 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날 엄청나게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사회자가 이낙연한테, 이건 아마 대선 주자들한테 다 물어볼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시대정신,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 뭐냐 물어봤어. 시대정신, 독일어로는 차이트가이스트죠. 시대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시대정신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이 시기에 시대정신은 뭐뭐다 뭐 얘기 많이 하거든. 시대정신이 뭐예요? 시대정신이라는 거는 계속 변하지요. 계속 변해요. 그래서 특정 시대를 관통하는 무슨 사상, 문화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특징적인 분위기나 가치관, 이게 시대정신이거든요. 이거는 매 정부마다 매 시기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그 당시에 우리의 사회 문화적 환경들, 국제적인 정세에 맞춰가지고 그때 바뀔 수 있어요. 시대정신은. 그러면 윤석열 탄핵을 앞두고 지금 대선이 준비되어 있는데, 조만간 그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뭐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그냥 물어봤어 이낙연한테. 근데 이낙연이 말하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뭐냐, 윤석열과 이재명의 동반청산이래요. 계엄을 일으키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탄핵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윤석열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가장 반대에 있는 이재명도 함께 청산하는 거, 그게 시대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미친 소리입니까? 아니, 나는 진짜 이거를 보고 이 새끼가 미쳤구나. 미친 거지요. 시대정신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의 그런 거예요. 오공청산 있잖아요. 오공청산. 그러니까 이 80년대 말 시대정신은 오공청산이었어. 그런데 이낙연 같은 새끼는 무슨 말 하는 거냐, 지금의 시대정신은 오공과 함께 오공에 대해서 싸웠던 김대중 그리고 김영삼 청산하는 게 이게 시대정신이다, 이런 말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전두환과 노태우를 청산하는 게 시대정신일 때, 시대정신인 시기에 동시에 김대중과 김영삼 너희도 청산돼야 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됩니까? 황당한 거예요. 반민특위가 뭡니까? 해방된 이후에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은 친일파 청산이었거든요.
이게 시대 정신이었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시대 정신을 반영해갖고 반민특위가 만들어졌고, 반민특위가 친일파를 청산해야 되는데, 그걸 이승만과 저 반동 세력들이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시대 정신을 역행하고 뒤집어갖고 오히려 반민특위를 청산하고 반민특위를 무력화시켰죠. 지금 이낙연이 하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시대 정신은 윤석열과 그 내란 세력들 정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그 윤석열한테 가장 핍박당하고 심지어 윤석열이 정적으로 지난 3년간 검찰을 이용해서 그렇게 흔들고 괴롭혔던 이재명 청산이 시대정신이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미친 새끼. 이게 말이 돼요? 납득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이 시기의 시대 정신이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청산, 검찰 독재, 윤석열이면 검찰 아닙니까? 검찰의 기소권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한 비판, 그런 게 시대 정신이면 그런 걸로 인해서 가장 박해받고 어려웠고 고통받았던 그 사람이 시대 정신으로 투영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이재명이에요. 시대 정신이 이재명 청산이 아니고 이재명의 등장은 이미 했지. 이재명의 집권이 시대 정신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냥. 근데 왜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이재명인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어저께 나왔던 갤럽 조사 이미 다 보셨죠?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갤럽입니다. 근데 이번 갤럽 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가지 의미 있는 것들을 봐야 돼. 그게 뭐가 있냐? 지금 수구 세력들, 저 구구파 세력들이 난동을 피고 똘똘 뭉쳐가지고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마다 우파들이, 구구들이, 보수들이 결집을 엄청 하거든요. 엄청 해요. 다 알고 계시죠? 그 결집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결집으로 인해서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다 알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 주 갤럽은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 이번에 민주당이 40%까지 올라갔지요. 지난주에 비해서 2% 올라갔습니다. 국힘당은요, 지난주에 비해서 5% 떨어졌어요. 5%. 왜 떨어졌지?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국힘당? 근데 국힘당 지금 지난주에 비해서 5%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지난주에는 보수가 326명이 참여했는데 이번 주에는 314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보수 참여자가 줄었어요. 12명이 줄었어요. 12명이. 반면에 진보는 지난주에 254명이 참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 이번에는요 264명으로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는 참여자가 줄었고 진보는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격차가 벌어지는 거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거 아니죠.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중도 보세요. 중도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중도가 지난주 354인데 이번에 308이야. 왜 이렇게 줄었지? 중도는 국힘당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중도는 민주당에 대해서 오히려 지지율이 높아요. 중도가 많이 줄면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줄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다시피 민주당은 2%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5% 내려갔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뭘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저것들이 탄핵 앞두고 뭐 결집을 또 할 거라느니 아니면은 지금 뭐 승복을 안 할 거라느니 여러 걱정이 많잖아요. 제가 그런 걱정 같은 거
할 필요 없다고 말했죠. 할 필요 없습니다. 탄핵 인용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탄핵 인용되는 걸 앞두고 있고, 그리고 또 헌재에서 윤석열의 거짓말이 매일매일 나오잖아요, 지금요. 이거 이 보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지금 결집이 깨지고 있는 거죠. 깨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미친 결집이 계속 유지되지 않아요. 명분도 없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보수가 이 뭉쳐있던 이 결집도가 지금 느슨해지고 있는 거죠. 느슨해지고 있는 거고, 지들 스스로도 명분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명분이 없다는 걸. 그런데 이거와 함께 이번 조사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이게 나왔습니다. 귀하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대통령감이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왔거든요. 이거 보면 재밌는 게, 뭐 재밌다기보다 당연한 거죠. 1등이 누굽니까? 압도적으로 이재명이죠. 34. 그리고 김문수가 9. 뭐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조국,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나오는데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제일 높아요. 34. 그리고 김문수가 9야. 그런데 사실 여기서는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고, 여당 측, 여권, 이준석 포함해가지고 여권은 다 합치면 26입니다. 야권은요. 야권은 이재명과 조국 두 사람밖에 없어. 합치면 36이에요. 그래도 합쳐도 1대1로 해도 이재명이 10% 이상 높지요. 그런데 오늘 갤럽 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2021년 10월 이후 2021년 10월 이후 이번 주까지 대통령 가장 어울리는 사람, 장래 지도자 선호도, 그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추이를 보잖아요. 사람들이 오늘같이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 근데 추이를 봐야 돼. 추이를 보면은 2021년 10월 첫째 주 때 이재명이 25%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26, 27, 심지어 15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언제냐? 12월 셋째 주, 작년. 계엄 터지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계엄 해제하고 굉장히 이 계엄에 대해서 해제하는 데 역할을 잘했잖아요. 그때 37. 최대예요. 근데 이번 주가 몇입니까? 34예요.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이재명은 2021년 10월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선호도가 어떻게 해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높게. 그리고 지금 와갖군요, 절정이죠.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기록을 봤을 때 역대 두 번째 높은 지지율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유지된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이렇게 인기가 많다, 선호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대정신이다 라고 말하는 건 무리가 있죠. 이재명이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그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 선호도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중간에 검찰 조사라든가 재판이라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면책특권 버리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체포영장까지 어떻게 했어요? 수용했지요. 민주당 안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야, 이재명 너 그냥 감옥 가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괴롭힌 게 계속 뭡니까? 사법 리스크 막 그런 거. 근데 보면 알겠지만은 지난 3년간 4년간의 통계를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없어요. 대통령으로서의 선호도 아주 견고합니다. 견고해. 아니, 민주당 안에 이런 후보가 있다는 거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심점이 있는 거예요. 윤석열 같은 새끼가 친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모색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그 시대의 시대정신 이꼴 그 시대의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무시 못합니다. 저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지금 우리 시대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유지되고 있는 이재명에 대한 지지와 선호도, 이게 정말 큰 거지요.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전부 다는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어. 그런데 제가 이거 외에 이재명이 지금 이 시대에 대선을 앞두고 우리 시대에 시대정신이라고 여기는 이유, 이낙연 이 새끼는 이재명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재명이 시대정신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3년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질려버린 것들이 있죠. 질려버린 거. 뭐 질렸어요? 우선 검찰 권력에 대해서 질려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을 인사할 때 다 검찰들, 검찰 이용해갖고 보복 수사, 보복 기소. 아니, 검찰에 질려버렸어.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질려버렸어. 그래서 다음 정부 들어오면은 검찰개혁 끝장내야 된다. 검찰 해체시켜버리고 기소청 만들어버려야 된다. 공수처 만들어버려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검찰한테 가장 핍박당하고 검찰한테 가장 공격당하고 어려운 그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과 조국이잖아요. 이재명과 조국이야. 이런 면에서는 검찰개혁이라는 그 시대정신,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심해요. 지금이 더 강해. 윤석열이 3년간 보여준 이 엄청난 짓거리, 그거 누가 청산해야 됩니까? 가장 핍박당한 이재명이 적격이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이 시대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시대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대정신은 뭡니까? 경제 불평등의 해소지요. 경제 불평등. 지금 경제 너무 엉망이고 어렵지요. 이것도 다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도 쉽지 않았겠죠. 우리가 쉽지 않고 좋았던 시절이, 누가, 모든 국민들이 이 시대는 너무 좋았죠. 그런 적이 언제 있어요. 다 그때 문제가 많았지.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진짜로 나라가 엉망이 돼버렸죠. 엉망이 돼버렸죠. 경제가 박살나버렸어. 그러면서 경제 불평등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이 경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지금까지 이재명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게 뭐가 있습니까?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사회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이재명이 계속 주장해 오던 가치와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가지고 저것들은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기본사회로 가겠다는 거, 이 기본사회 정책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시대정신과 부합한다고 생각해요. 부합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경제 불평등 뭘로 해결할 건데요? 지금 이 망가진 내수 뭘로 해결할 건데요? 저는 이재명이, 그 민주당이 지금 우리는 중도 보수다라고 얘기하는데, 중도 보수건 아니면 뭐 중도 진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대표하는 정책이 뭔지가 보는 게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 때 말했던 기본소득 그때와 윤석열 정부 3년을 겪으면서 지금 말하는 기본소득, 기본사회는 또 달라요. 또 달라. 나는 오히려 이 시대야말로 윤석열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제가 3년간 개판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지금이야말로 이재명이 말했던 이 기본사회, 기본소득, 기본주택, 이 기본시제지가 지금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세 번째,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겪으면서 사실 윤석열만큼 사람들이 분노한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죠. 김건희로 상징되는 게 뭡니까? 불공정, 부조리 아니야. 공사구분 없는 거. 고속도로를 막 휘어버리고, 지인들 다 그냥 써버리고 막.
영부인인데 사무실에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뇌물 같은 거, 선물 같은 거 그냥 받아버리고 말이야. 별것도 아닌 거지 그냥. 공사구분이 없어. 공사구분이. 권력을 자기들의 무슨 이권이라든가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써버리는. 질려버렸죠 국민들이. 질려버렸어. 응? 샤넬 백으로 상징되는 이 불공정, 이 부조리, 이 부패. 질려버렸거든요. 그런 거와 가장 먼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이재명이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간단합니다. 아니, 검찰이 지난 수년간 수백 번을 압수수색하고 난리를 쳤어. 근데 이재명이, 검찰을 통해갖고 이재명이 뭐 하나 받아먹었다 그런 거 있습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돈 문제 나오는 거 있어요? 대장동이건 뭐건 지랄 연명을 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재명 통장으로 들어간 돈이 있습니까? 뭐 한 게 있어? 이재명이 아마 뭐 대장동이건 성남FC 문제건 어떤 문제로건 간에 이재명 통장으로 정말 10원 한 장 들어가는 게 있었으면요, 이재명은 벌써 죽었을 거예요. 가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검찰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수년간을 탈탈 털었는데 도대체 뭐 나왔어요 이재명? 뭐 나왔어요?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온 거 아무것도 없어갖고 지금 고작 재판하고 저것들이 기대하면서 이재명 너 끝났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김문기 알아서 몰랐어. 김문기 알면서 모른다고 거짓말했네? 겨우 그거 하나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겨우 그거 하나예요.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알았으면서 왜 모른다고 했어? 거짓말했네? 지금 그거 하나 붙들면서 이재명 요번에 재판에서 어떻게 하면 이재명 이 선거 못 나가게 할까 기대하고 있는 유일한 카드가 뭡니까? 김문기 모른다고 거짓말했네? 그거 한마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유력 대선 주자를 낙마시키고 끝장을 내려면 뭐 제대로 된 게 있어야죠. 아니 뭐 돈이라도 한 50억 받아 먹던가, 50억 클럽 같이 50억 클럽에 이재명 이름으로 들어가 있던가.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뭐 뇌물이 있어, 청탁이 있어, 뭐가 있습니까? 이것들이 이재명 대표 공격할 때 제일 많이 쓰던 게 뭡니까? 아주 정말 이 비인간적으로 하던 게 뭐예요? 형과의 갈등. 형과의 갈등 아닙니까? 그래, 형과의 갈등에 있어가지고 이재명이 했던 욕설 논란. 욕설이 아니죠.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재명을 저것들이 비판할 때마다 무슨 찍재명이냐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이재명이 그런 욕 한 적 있어요? 이재명은 욕한 적이 없어요. 형수한테 전화 걸고 욕한 게 아니죠. 형님이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어. 이걸 이재명 대표가 듣고 형수한테 확인한 거 아니야. 형이 이런 욕 했냐 안 했냐 확인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녹음해갖고 형수가 공개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욕했다. 이게 욕한 겁니까? 아니, 형이 어머니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쌍욕을 했는데 이걸 얘기하면서 이런 욕을 어머니한테 한 게 맞냐? 분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욕했다고. 미친 새끼들.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이 이렇게 본인 가족과 형과 관계가 틀어진 이유가 뭡니까? 틀어진 이유가 뭐예요? 형의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가보자고요. 이재명이 왜 자기 형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고 원수가 된 겁니까?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형의 청탁, 형의 부탁 같은 거를 다 거절한 거 아니에요? 들어주지 않은 거 아니야? 김건희, 윤석열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윤석열 시대 때 이 불공정, 이 부조리와 얼마나 상반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지금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탄핵된 이후에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누구다?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처럼 정확한 사람이 없죠 지금. 응? 이재명이야말로 윤석열과 김건희,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 개인이 아니고 윤석열 김건희가 만들어 놓은 이 카르텔, 이 불이함, 이 부조리, 이 불공정, 그거와 가장 대척점에 있고
가장 상반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정책,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스토리, 이게 모두 다 지금의 시대정신인 거죠. 그런데 이낙연 오늘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미친 새끼. 지난 19일 날. 황당한 거예요. 윤석열과 이재명 청산이 시대정신이래. 이런 미친 새끼가 어딨어요? 아유. 아니, 나 뭐 이낙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뭐 존재감도 없고, 이미 끝난 인간. 아주 구질구질하죠. 아주 구질구질해. 이낙연 이 새끼가 도대체 뭘 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된 거, 이거 뭡니까? 이낙연 때문이에요. 이낙연 때문이야. 이낙연이 당대표로 있으면서 뭐 했습니까? 병신같이.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만 이해찬 대표가 나와갖고 압승을 했죠. 그런데 압승하자마자 이 대표는 내려오고 당대표로 누가 올라온 거야? 이낙연 올라온 거야. 이낙연. 이낙연이 와갖고 당대표로서 와갖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요? 제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병신. 그래서 이건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역대 가장 강한 여당의 이런 힘을 가졌는데 이낙연이 들어오면서 그 힘이 다 무력화돼 버렸어. 무력화. 제가 그 당시에 비판 많이 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 여러 가지 법안들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엉망으로 통과되고 이거 다 누구 때문이다? 이낙연 때문이다라고 제가 얘기 많이 했죠. 그 당시에 제가 도대체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행정부, 국회, 지방의회까지 권력을 다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게 다 이낙연 때문이다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전 지금 와서도 이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낙연이 뭐 했습니까? 그렇게 엉망으로 한 토대 위에서 윤석열 등장한 거예요. 미친 새끼. 지금의 시대정신은 윤석열과 윤석열을 만든 인간들, 그것들이 청산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죠. 그게 누굽니까? 이낙연 같은 새끼들이지. 열받아요 진짜. 그러니까 친문들은요 나오면 안 돼요. 친문들은 조용히 있어야 돼요. 친문이건 친낙이건 뭐 같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어디 지가 건방지게 지금의 시대정신이 윤석열과 이재명의 청산이래. 이게 말이 돼요? 윤석열과 이재명을 묶을 수 있어요? 네? 묶을 수 있습니까? 일제 순사와 독립운동가를 묶을 수 있어요? 묶어도 돼요? 야, 일본 놈은 나쁜 놈들인데 독립운동가도 나쁜 놈이야. 지금부터는 일본 놈들과 독립운동가들 다 청산. 이게 맞아요? 친일파와 독립운동가 청산 맞아요 이게? 박정희, 전두환, 군부 세력과 민주화 세력 함께 청산. 이게 맞습니까? 어디 개새끼 뚫린 입이라고 윤석열과 이재명을 묶어서 같이 청산하는 게 시정신이라고 그따위 개소리를 내요. 이건 국힘당에서 이런 말 하면 모르겠지만 어디 씨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뭐 저는 이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의도를 파악하려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박지원 의원이 말 잘한 것 같아요. 비판은 세게 했죠. 박지원이 이번에 이낙연한테 정신 나갔다고. 이낙연 너 정신 나갔어? 비판하면서 총구를 앞으로 향해야지 왜 자꾸 옆으로 향하냐 이야기했죠. 박지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대선 앞두고 다 포옹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다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통합도 좋지만 때로는 뭐가 중요하다? 구조조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 박지원 같은 경우는 포용을 하더라도 이낙연은 포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딱 걷죠. 잘한 겁니다. 나는 모르겠어. 이낙연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만약에 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낙연이가 진짜 본인이 성숙한 정치인이야.
진짜 성숙한 정치인.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우리 진보 진영이 이번 총선에서 압승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 그래서 나 하나 죽임으로써 민주당을 통합시키려고 이런 개소리를 했을까? 그럴 가능성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이낙연이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지금까지 방송 나와갖고 헛소리하던 고민정이나 김경수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할 말이. 그래갖고 고민정 뭐라고 합니까? 이낙연한테 이런 논리, 이런 배제 논리. 지금 뭐 윤석열과 이재명을 같이 배제하자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연대할 수 있냐라고 고민정이 이낙연을 비판했죠. 김경수도 뭐라고 했어요? 이재명한테 사과하라고 했잖아요, 이 새끼. 근데 이 김경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재명 대표를 청문 대상으로 규정한 상황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통합 못 한다라고 비판을 했어. 원래 그 친문들, 반명들이 뭉쳐가지고 이재명 흔들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이낙연이 나와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는 바람에 이재명을 흔들려고 했던 이 친문계들 있잖아. 이것들이 흔들지를 못하는 거야. 오히려 이낙연을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야, 이낙연이 혹시 친문과 친명과 친문을 묶어주려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가 욕먹는 거 감수하면서 이런 말 해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정도의 인격과 그 정도의 이런 정치적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행보를 보이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이낙연이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을 리 절대 없지만 이런 효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 친문계들이 비명계들이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뭐 일극체제하면서 흔들려고 했던 이런 태도들이 지금 다 없어지고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계엄 선포 그리고 윤석열의 이걸로 인한 이런 탄핵 전국에서 지금 이 시대에 대선을 앞둔 가장 확실한 상징적인 시대 정신은 바로 이재명 자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게 오늘 3월이가 준비한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